일본에서 그 골프를 칠 때 일본은 캐디가 없어서 보통 그 IP 포인트에 드라이버 IP 포인트에 그 깃대를 놓고 이렇게 깃발을 꽂아 놓거든요. 근데 깃발의 그 거리가 화이트 티 기준으로 해서 230야드 정도 되거든요. 230야드면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 200m 조금 넘는데, 사실은 필드에서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 남자분들이 200m가 넘게 나가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스크린이나 이런 거 치면 몇 번씩 쳐서 뭐 230, 40도 나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이니까 10개 쳐서 그 토탈로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200m가 나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물론 뭐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 기준으로 여자분들의 경우는 한 100, 한 7, 80, 150 정도, 드라이버로 150 정도만 쳐도 와 멀리 친다라는 소리를 듣고, 남자분들 기준으로 한 200, 한 3, 40만 치면 굉장히 장타자인데, 우리가 200m 이상,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170 이상 치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블루티에서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내가 10개를 쳤을 때 7, 8개는 200m를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인도화 가셔가지고, 아 인도화에 저기 200m 써있는데 거기 맨날 맞춰요. 근데 실제로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인도화 연습장을 검색을 하면 위성 지도가 나오는데, 그 티업 하는 데부터 맨 뒷그물까지 이렇게 딱 줄자로 잴 수가 있어요. 줄자로 쟀을 때 200m가 나오는 골프장은, 골프 연습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멀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200m만 넘겨도 아주 훌륭하다는 거죠. 배꼽이 나왔네. 그거지!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드라이버 200m 보내면 싱글 가능, 블루티도 가능. 이거는 그냥 10번 쳐서 한두 번이 200이 되는 게 아니라 10번 쳐서 7, 8번은, 최소한 7, 8번은 200m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버 멀리 보내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장타대회를 나가는 거 아닌 이상은 뭐 10번 쳐서 한 번 정도 한 250 나오고 나머지는 뭐 180 언저리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70 정도만 보내면 싱글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비거리를 늘리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3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제가 장담을 하지만 이 3가지를 한 3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10m에서 30m까지 늘어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거 꼭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늘리는 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다운스윙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니쉬가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거리를 널리 보내는데 중요한 거는, 비거리가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운스윙과 임팩트와 피니쉬가 되게 중요한데, 다운스윙의 경우는 우리가 뭘 하냐면 어퍼블로를 위한 과정이다. 어퍼블로를 잘해야 돼요. 드라이브는 어퍼블로, 다들 아시죠? 볼을 쳤을 때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크롭 페이스가 살짝 이렇게 돼서 맞아야 어퍼블로가 되기 때문에 공이 좀 멀리 가고 제대로 회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를 잘해야 된다. 임팩트는 어디에 영향을 갖냐면 비거리와 방향성에 영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두 번째는 방향성, 클럽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운스윙과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거리와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피니쉬인데, 피니쉬도 방향성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의 회전축에 연관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볼의 회전축이 연관이 있는데, 볼의 회전축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기울였거나 왼쪽으로 기울였거나 하면 볼이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3가지, 다운스윙과 임팩트와 피니쉬가 제대로 3박자가 잘 맞춰져야 되는데, 만약에 다운스윙과 임팩트와 피니쉬 중에 뭔가라도 하나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다운스윙이 부족한 경우, 드라이버의 경우 다운스윙이 부족해서 어퍼블로가 잘 안 되면 찍어치거나 올려치는 스윙이 돼요. 너무 걷어치거나 찍어쳐서 공이 많이 뜬다거나, 아니면 올려치니까 공이 쓸데없이 올려치다 보면 밑에 부분 맞아가지고 뱀샷이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임팩트가 제대로 안 되면
비거리의 저함이 최악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맞거나 하면 비거리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최악의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피니쉬가 제대로 안 되면 슬라이스나 훅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특히 요 볼의 회전축에 관해서는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볼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수들이 볼을 던지잖아요. 자,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던지는 볼을 뭐라 그러냐면 투심 패스트볼이라고 그래요. 여기 심이 두 개가 걸린다 해서 투심이고, 요렇게 던지는 볼을 포심 패스트볼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걸려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라이징 패스트볼이라고,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라이징 패스트볼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징 패스트볼이라는 게 뭐냐면 볼이 이렇게 가다가 타자 앞에서 직구인데 이렇게 가다가 볼이 이렇게 솟구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솟구치진 않아요. 마운드가 보통 위에서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고 그냥 똑바로 가기 때문에 라이징 패스트볼이라고 그러는데, 골프에서도 그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그누스 효과라고 그래요. 물리에서 얘기하는 마그누스 효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그누스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마그누스 효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을 쳤어요. 그죠? 우리가 요 방향으로 볼이 이렇게 회전한다고 할게요. 자, 볼을 여기서 땅 찍었어. 그죠? 이렇게 땅 찍으면 볼이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위쪽과 아래쪽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니까 볼이 날아갈 때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볼이 공기를 저항해서 가기 때문에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밀도라고 그래야 되나? 공기의 저항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밑에 부분의 공기의 저항이 위에 부분의 공기의 저항보다 훨씬 더 세요. 그러겠죠? 이렇게 거꾸로, 얘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얘는 앞쪽에서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거를 똑바로 쳤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은 어떻게 가느냐? 뿅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볼이 뜨게 돼요. 이 볼이 뜨는 현상을 마그누스 효과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네, 마그누스 효과라고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볼을 제대로 땅 찍어서 쳤을 때 아이언의 경우는 이렇게 가서 볼이 붕 가서 그대로 뚝 떨어지니까 이 공이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근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쳐버리면 거리가 안 나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찍어치지 않고 이렇게 올려치는 겁니다. 물론 7번 아이언의 경우도 보통 선수들의 경우에 1분에 한 6,000에서 7,000 RPM 정도, 굉장히 많은 바퀴를 돌고 일반 아마추어들은 한 4,000 정도밖에 안 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공이 좀 굴러가는 거죠. 프로 선수들의 경우는 보통 드라이버의 경우가 2,000 RPM 정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 중에 공이 많이 뜨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로 쳐도 한 4,000 RPM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볼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드라이버를 칠 때 똑바로 쳐서 이렇게 딱 쳤을 때 이렇게 가는 공이 똑바로 가는 공이고, 이 회전하는 이 축, 지금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잖아요. 이 화살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이렇게 돌지 않고 이렇게 돌면요, 이게 슬라이스가 나요. 슬라이스가 어떻게 나냐면, 뒤에서 때렸잖아요. 때렸으니까 얘는 이렇게 돌고 있는 와중에 때렸으니까 가고 있어요. 일단은 가요. 가는데 공이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중력이 딱 걸리는 순간 이렇게 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볼을 칠 때 회전축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볼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그럼 공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드와 드로우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리적인 그 효과로 마그누스 효과라 그래요. 예, 마그누스 효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볼을 이렇게 쳤을 때 최소한 요거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요거를 하자. 이렇게 되더라도 너무 많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한 요쯤 거의 수직에서 살짝, 요게 페이드볼이고 요게 드로우예요. 이게 슬라이스고 이게 훅이고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에 기울어진 이 각도를 회전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우리가 지금 대충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의 3박자를 갖춰서 비거리를 200m 이상 보낼 수 있느냐,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배꼽이 나왔는데 오늘부터라도 내가 드라이버 방향성도 안 좋고 비거리도 안 나 하시는 분들은 많이도 필요 없어요. 최소 50번씩만 하면 돼. 이 세 가지 번씩이니까 3, 5, 15, 150번 정도만 하면 드라이버 비거리가 늘어나고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습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떡방아 드릴과 그 다음에 임팩트 시점에 뭐가 나오는 임팩트를 연습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클럽을 던지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알려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없으면 좀 피곤해요. 여기 하나 있으신 게 좋아요. 어차피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 있으신 게 좋은데, 자, 이거를 가지고 떡방아 드릴 잠깐 복습해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다운스윙에 관한 거니까 다운스윙에서 어퍼블로로 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요, 다운스윙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절대로 어퍼블로로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휙 올라와 버려요. 너무 어퍼야.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깎아치든지.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바짝 붙여서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느낌을 한번 알아볼게요. 느낌을 어떻게 알아보냐면, 오른손으로 잠깐 알아보시면 돼요. 떡방아들을 하기 전에 오른손으로 알아보면 되는데, 오른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죠? 오른손을 잘 보세요. 오른손바닥을 이렇게 펴봐요. 그냥 둥그렇게 말고 이렇게 펴서 백스윙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을 연습해보고,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치는, 힙을 요 뒤로, 왼쪽 힙을 뒤로 빼면서 겨드랑이 요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요렇게 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어떤 분들 하나로 막 이렇게 하거나 손이 막 이렇게 돼서 팔꿈치가 나가거나 하시는데, 오른손을 그대로 펴보고 백스윙을 해서 위에서 그냥 꽝. 자,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잡고 백스윙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 힙을 잘 보면요, 왼쪽 힙이 이 뒤로 빠져야 돼요.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힙이 이렇게 뒤로 빠져야 돼요. 힙이 쭉. 자, 이쪽에서도 보여드리면 그대로 쫙 겨드랑이가 붙으면서 그대로 와서 힙이 뒤로 이렇게 빠지죠. 이 동작을 잘해야 되는데, 이 동작을 잘 하려면 요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요거. 자, 떡방아들을 잠깐 복습해 보면, 왼손은 그립을 제대로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뜁니다. 한 10cm 정도 뛰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 여기서 키포인트는 오른팔의 이 각도, 백스윙 할 때 이 각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 많아야. 피면 안 되고 그대로 내 오른쪽 팔꿈치가 내 옆구리를 이렇게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뒤쪽에서도 보면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이쪽으로 오게. 만약에 훅이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이쪽에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이라면 이 뒤에서 치게. 그러니까 훅은 여기고 슬라이스는 여기에요. 훅, 슬라이스.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띄어서 잡고 그대로 여기서 팔을 피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기서 멈추게 돼요. 이렇게 왼팔도 몸 안으로 들어오게, 어깨는 열리지 않게. 어퍼블로를 하기 위해서 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떡방아 드릴이죠. 이거를 한 50번만 하세요. 자, 제가 해볼게요. 50번 안 하고 10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소리가 팽 나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다예요. 이 팔이 펴지지만 안 하면 돼. 딱.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자꾸 떡방아 드릴 했잖아요. 요번에는 그대로 잡아요. 원래대로 잡고,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셀피 골프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인펜으로 선을 굵게 하나, 선을 긁으세요. 선을 굵게 이렇게 그려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냥 그리자.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까맣게 그려놨죠. 이 까맣게 그려놓은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립을 제대로 잡아요. 그립을 제대로 여기서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제대로 잡고 요 까만 게 눈에 앞에 정면으로 보이게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놔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까지 이렇게 멈추는 연습을 하는데, 멈출 때 이 까만 게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손 모양을 보셔도 되지만 여기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들고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휙 소리가 나야 돼요. 하나 둘. 이거 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앞에서 푹 소리가 나야 돼요.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요거를 이 손을 너무 나가셔도 안 되고 손이 너무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이 왼손은 항상 임팩트 순간에는 몸 안에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이렇게 나가지 않고 너무 이쪽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몸 안에 이렇게. 그래서 딱 잡고 하나 둘 이렇게. 제가 10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하시면서도 뒤에서 보면 엎어 칠 수가 없어요. 얘는 연습이 여기서부터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져요. 우리가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팩트라는 게 그냥 손쉽게 얘기해서 볼을 치는 순간이 임팩트가 아니라, 아이언으로 설명해 드리면 스윙을 해서 볼이 딱 맞는 순간, 이 볼이 맞기 전에 어떻게 오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 이 왼손과 헤드를 자세히 보시면 스윙을 하는 순간 왼손이 헤드보다 더 빨리 가죠? 더 빨리 가죠? 이렇게 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을 그리는 거는 왼손으로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헤드로 원을 그리는데, 왼손의 원이 훨씬 조그맣고 이 헤드로 그리는 원은 훨씬 크잖아요. 결국에는 제대로 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실제로 이쯤에 왔을 때 이렇게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원을 그린다 치면 이렇게 그려야 동심원에서, 동심원이라는 거 아시죠?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뭐 두 개가 있던 몇 개가 있는데 중심이 똑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그래요. 왼손과 헤드의 원의 중심은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는 게 낫지만, 골프 스윙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거리가 안 난다 이거야. 그래서 왼손이 훨씬 더 빨리 와서 정작에 볼이 맞는 순간부터는 빵 치고 나서는 헤드가 손보다 빨리 지나가야 돼요. 빵. 근데 임팩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볼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헤드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신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클럽이 열리는 거예요. 볼이 맞는 순간 계속 몸 안에다 손을 둬라, 왼팔을 몸 안에 둬라 하는 거는 실제로 볼을 땅 치는 순간에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빵 치고 나서는 헤드가 손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쇼게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스윙은 빵 하고 먼저 빵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자, 방금 우리가 뭘 했냐면 이렇게 다운스윙 연습을 했었고, 임팩트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피니쉬 연습을 해야 돼요. 피니쉬는 방향성이 되게 주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흔히 생각할 때 볼을 칠 때 보통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여러분들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그립이 제가 안 보여요. 이렇게 치시면 몸에 가려서 그립이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원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스윙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보이기는커녕 이 뒤쪽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손이. 그래서 우리가 한시 방향으로 쳐라, 한시 방향으로 쳐라 하는 것도 실제로 한시 방향으로 치면 볼이 절로 가겠지. 그런데 우리가 스윙하는 와중에 힙은 돌고 있기 때문에 한시 방향으로 치더라도 클럽은 저절로 닫히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한시 방향으로 쳤을 때 진짜 한시 방향으로 쳐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보통 한시 방향으로 쳐야 제대로 된 스윙이 돼요. 그러면 방금 알려드린 떡방아 하나, 임팩트 연습 2번, 그 다음에 요거는 제대로 잡고 클럽을 여기서 멈춘 다음에 힙턴을 활용해서 그냥 한시 방향으로 클럽을 이런 식으로 빈 스윙을 해서 소리가 나게끔 하루에 50번 정도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스윙 스피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정면으로 휘두르면 얘가 깨지니까 이렇게 딱 잡고 오 위험해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야 돼요.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반동 쓰시면 안 돼. 그냥 딱 서서 몸으로만 대신 이렇게 소리가 나게. 요것이 바로 3종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힘들 뿐이야. 간단해. 요거 얼라이먼트 스틱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아이언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떡방아들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천장이 낮아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임팩트 연습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연습만 집에서 못하지.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오늘이라도 하루에 50번씩, 그러니까 딱 150번이잖아요. 50번씩 세 가지 세트를 하면 제가 장담하지만 한 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면 화, 수, 목, 금, 4일 딱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나가면 동반자들이 깜짝 놀라. 야, 너 왜 이렇게 비거리가 늘었어? 이렇게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은 꼭 한번 해보세요.